네,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 한 달 만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습니다. 전문가 세 분 모시고 관련 말씀 이어갑니다. 전옥현 전 국정원 1차장, 장광일 동양대 국방기술대학장, 송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 세 분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발사대가 좀 예전 2012년보다 좀 높아졌다 이런 얘기도 있고 사거리도 좀 길어졌다고 하는데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그만큼 더 늘어났다, 더 정교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실제 계속 진보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거 쏠 때에는 30m에서 쏘았거든요. 발사대 높이가요. 네, 발사대가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50m까지 지난번에 했던 거 올렸다가 이번에 지금 발표된 내용을 보면 67m까지 발사대가 높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사대가 그만큼 높았다는 것은 사거리를 갖다가 늘리기 위한 그리고 무게를 갖다가 말씀하신 대로 탑재 중량을 늘리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이제 실제 발사를 하고 난 이후에 과연 사거리가 얼마만큼 추가적으로 늘어났는지 또 발사체의 중량이 늘었는지 하는 것은 지금 분석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지금 말씀드리긴 조금 일르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보시겠습니다. 아까 정부에 대해서 안보 라인을 다 물러가라 했는데 그러면 국회는 뜻을 똑같이 해가지고 1월 6일 이후에 자기의 당리당략만 가지고 싸우는 거 외에 정말 이 사태를 이런 심각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로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네. 이 니탄 내탄 미국과 중국이 서로 북한이 핵 쏜 건 니탄 내탄 집에 문제아를 네가 길 못 들였다, 네가 너무 잘못해줬다, 네가 압박가해서 그렇다 하는 거 지금 똑같은 거예요. 네. 한번 각성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책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전옥현 차장님, 이와 관련해서 유엔 안보리가 이제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1시입니다. 그때 개최가 되는데 어떤 추가 제재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북한의 핵실험이 1월 6일 날 있었고 지금 한 달이 지났지 않습니까? 본래 이제 핵실험이 있었을 때 우리 정부는 1월 달에 안보리 의장국이 우리하고 좀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1월 중으로 제재 조치를 완료하는 게 좋겠다. 그걸 목표로 굉장히 실효성이 강한 대북 제재 조치를 빨리 취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혀 조금도 진도가 나가고 있지 않아요. 바로 중국 때문입니다. 이건 중국 책임론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도발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핵실험보다 낮은 수준의 도발입니다. 일단 도발이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유엔 차원에서의 안보리 조치가 내일 새벽 1시에 논의된다 하더라도 바로 완벽한 추가적인 중대 제재를 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지금부터 제가 보기에는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한데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지속적인 그리고 정말 실효적이고 포괄적인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단 한 번에 이러한 타임 테이블을 가지고 제재 조치를 유도해내는 것이 더 급하다. 빨리 착 쏘는 게 중요하지 않다. 국제사회가 일치된 목소리로 강력한 대북 응징을 하는 단일한 그런 유엔 제재 결의안이 나오는데 외교력을 집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합참에서 추가적으로 미국 전략 자산을 전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전략 자산이라는 게 전략 폭격기 F-22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예, 그거에다가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제일 의존하고 있는 게 감시 자산, 분석 자산 이런 게 영상 정보라든가 이런 게 사실 유튜브라든가 우리가 갖고 백두 금강이란 이런 거 다 갖고 있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그거 고장도 나고 제 역할 안 합니다. 감시를 제대로 할 수 우리 이번에는 피사이가 제대로 하고 세종대왕함도 했지만 보는 자산 플러스 분석하는 자산 플러스 타격하는 자산 플러스 이게 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저렇게 얘기하면서 약간은 실질적으로 더 비하인드에는 전략핵을 지금 더 강화시키는 부분이 반드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전술핵이라는 것은 우리 지상에 배치를 해두는 건데 전략핵이라는 것은 일본의 요코스카 기지에 있는 그런 미 항모에다 실어놓는 핵무기가 필요할 때 우리 한반도에 대고 훈련을 한다든가 1년에 몇 번씩 우리 한반도 주변에 영해 주변을 돈다든지 이게 바로 전략핵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 하던 횟수보다 훨씬 더 강화를 하고 구체화하고 정교화하고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지 않을까. 만약에 안 돼 있다면 그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여론이 우리 정말 한
7, 8년 전하고 다릅니다. 핵가지자는 소리가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한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무슨 조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 그만두지 않겠다 이런 얘기 백날 해도 사실 국민들도 웃습니다. 소용이 없는 얘기고 사실 전략자산 이런 걸 가져오는 데 대해서는 중국이 반대를 하지만 저 부분은 반드시 강화를 시켜야 된다. 네. 반드시. 제가 이제 한 가지만 추가한다면요. 지금 저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는 극단적 도발이라고 했거든요. 그냥 도발이 아니라 극단적 도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 전략 자산을 전개하는 데 만족할 게 아니라 미 전략 자산을 지금 한두 번 전개한 게 아니에요. 북한 애들이 전혀 놀라지도 않고 압박으로 느끼지도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네. 압박 수단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대북 압박과 제재 조치로 이게 외교적인 군사적인 상징성을 가지려면 전략 자산의 일부에 대해서는 전개 차원이 아니고 상시 배치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항상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고 말기 때문에 북한이 저걸 무서워하지 않죠. 유엔 제재도 무서워하지 않는데 미 전략 자산 한 번 지난번에도 B-50에 폭격기 왔다가 내신 만에 다시 날아갔지 않습니까? 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우리한테 주는 의미로 우리가 만족하는 수준에 불과할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또 그 한민국 국방장관이 북한 미사일이 궤도에 진입했다. 국회 국방위에서 아마 현안 보고한 발언으로 보이는데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자님, 네. 개성공단 우리 정부가 추가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독자적인 제재, 뭐 예를 들면 개성공단도 폐쇄라든지 축소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뭐 개성공단 문제까지도 아마 테이블에 놓고 네. 검토를 하는 것이 맞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 개성공단을 폐쇄할 거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좀 검토될 문제가 있고요. 우선적으로 제가 볼 때 지금 국방부에서 하고 있는 사드 배치를 좀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방안, 네. 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지금 추가적으로 더 확대한다 네. 그러니까 그런 방안, 확성기 방송뿐만 아니고 제가 할 때는 기왕 한다면은 전단 작전까지 해서 예. 사실상 평양에 김정은이 관사에까지도 이 우리의 전단이 들어갈 수 있게끔 네. 그런 압력 수단을 해서 실질적으로 김정은이 아픈 데를 좀 어루만질 수 있게끔 해야 되겠죠. 네, 조금 더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담 여기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광일 동양대 국방기술대학장 그리고 송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 전옥현 전 국정원 1차장 세 분과 얘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